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거대한 물결이 오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이걸 알게 되면요. 더 추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대로 확실하게 안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성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푸른 초장이 거의 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뭐 거의 대부분이 오늘은 상승하는 이런 그린라이트이 들어온 거죠. 뭐 한두 개 주식 빼고는요. 거의 다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특히 오늘 이 좋았던 이유는요. 이 PCE 지수죠.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거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자, 일단 마소한 보시면 1.64% 상승했고요. 괜찮습니다. 애플 0.22% 살짝. 그리고 엔비디아 0.69%. 자, 뭐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프로핏 테이킹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 그러나 워낙 펀더멘털이 좋죠. 자, 그리고 구글 0.28% 살짝 빠졌는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2.71% 올라왔고요. 아마존도 1.47%고 테슬라 오늘 0.2% 구글처럼 살짝 빠지는 것 같지만 애프터마켓에서 다시 올라와서 현재 $220를 유지하고 있고 플러스로 현재 전환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번에 그 실적 발표가 이제 믹스하게 나왔잖아요. 매출은 괜찮았는데, 이제 이 EPS가 이렇게 기대치보다 조금 안 나오니까 주가가 한 10% 정도 빠졌는데, 저희 더 이상 안 빠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지금 기대감과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는 너무 싼 거고요. 그리고 200 초반도 괜찮은 가격이죠.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굉장히 테슬라가 이제 견고하게 다지고 가면서 하반기를 준비하고 아마 3분기 실적들은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4분기도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FSD와 또 여러 가지가 테슬라의 어떤 그 호재들이 움직이거든요. 그건 테슬라 소식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발표되어진 PC 지수입니다. 자, 이 연준이 또 좋아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자, 오늘 PC 지표 이거 6월달이 core PC가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month over month죠. 지난달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예상치가 0.2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상치대로 그대로 나왔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year over year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2.6%입니다. 자, 2.5%를 예상했거든요. 이 전문가들이. 그러나 그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2.6% 아주 준수합니다. 2.6%는요. 연준이 목표라는 2%대에 진입해서 굉장히 흐름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2%대로 상승한다. 이게 임금 상승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낄 때는 편안한 거죠. 그렇게 뭐 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임금 상승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커버가 된다란 말입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 점점 더 연준이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죠. 2%대 진입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요.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기 힘든 그런 구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PC 지수가 2%대를 유지하면서 괜찮게 나오니까요. 자, 시장에서 반응들이 굉장히 재밌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자,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 보시기 바랍니다. This reinforces no move in July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7월 달에 지금 현재 연준 미팅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 7월 달 연준 미팅에서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데이터가 이 2.6이라는 퍼센테이지가 7월 달에 이 금리 인하 움직임은 물 건너 가게 하는 거 아닌가. 더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얘기할까요? 예상치가 2.5였는데 2.6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7월 달보다는 이제 9월 달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달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결국 이 연준 멤버들이 이번 그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디베이트를 하고 지금 뭐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연준 멤버들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나와서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함구하고 있듯이 뭐 전부 다 오히려 나와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9월 달에 거의 간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100%로 지금 9월은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7월 달에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않을까 그런 어떤 지금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의회들도 당연히 이제 디베이트를 하겠죠. 야, 너무 시기상조냐? 아니면 빨리 해야 된다.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뭐 이런 이제 논의들 계속 되어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3-month annualized rate입니다. 자, 이게 지금 2.3%까지 떨어졌어요. 2.9에서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month annualize가 이 2.3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번에 2.6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난 3개월을 추적해 본 거예요. 즉 3개월 동안 이 인플레이션이 상승 흐름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걸 1년으로 평균을 딱 만들어내니까 2.3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균 2.3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추세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또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더 이게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3개월치를 딱 분석해서 1년으로 딱 나눠 보니까 2.3%다. 이러면 연준이 목표라는 2%대에 진입하고 있는 거고 이미 진입했고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요. 9월달 완전 이거는 뭐 필연적인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올해 연준에 작년에 얘기한 것처럼 한 3번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금리 인플레가 빠르게 이제 2%대에 안착을 한다? 자, 금리 인하가 3번 정도 만약에 연말에 연달아 나오게 되면요. 아마 11월 달, 12월 달에는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가을의 전설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산타랠리가 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우리가 또 이러면 또 설레발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금리 인하는 그건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이 자산시장엔 좋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고금리로 지금 한참 2년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자산시장에 특히 이 주식시장에 훈풍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중에 일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하는 결국은 경기 침체 신호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뭐 일리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되면 더 줍줍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또 떨어져 주면요. 그러나 결국 길게 봤을 때는요. 금리 인하는 이 주식시장에 특히 전체 자산시장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불러오는 신호탄이니까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그래프도 보십시오. Core CPI와 Core PC가요. 꾸준하게 떨어지죠. 저 고점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2%대 진입한 거죠. 자,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고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재미난 소식입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탑5, 즉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탑 1, 2, 3, 4, 5까지 1등에서 5등까지도 들지 못하는 최초의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저 위에 타이틀은 나오지만요. Apple's no longer among top 5 smartphone vendors in China라고 하죠. 자, 중국에서 더 이상 이제는 애플이 탑 5가 아니에요. 애플의 아성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중국 내부에서 분석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중국 국내에 누가 차지했냐? 전부 다 중국의 국내 기업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시면요. 애플의 이 마켓 셰어가요. 지금 그 중국에서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제 이 점유율이 줄고 있는데 삼성은 이미 탈락했죠. 삼성은 뭐 1%도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조기 탈락했고 이제 애플도 이렇게 현재 중국에서 서서히 지분율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지분율이 14%까지 떨어졌습니다. 2분기 때요. 이게 이제 1분기 때 15%였거든요. 그런데 1분기 15%인데 2분기 때 14%다. 자, 1%씩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1년 전에는 16%였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16%였는데 이제 이번 분기 들어와서는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 전체 중국
내부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domestic vendor들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 자, 여기서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애국 소비, 그리고 미국이 화웨이를 때려버리니까, 화웨이는 사실 이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핸드폰 기업에 있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미국이 때려버리니까 중국 사람들 내부에서 이제 그런 애국 소비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 브랜드들이 자체적으로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도 삼성 핸드폰에다가 AI를 집어넣었듯이 지금 중국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생성형 AI를 자신들의 제품에 집어넣으니까,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광고나 어떤 사람들이 어필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런 인공지능을 적용한 회사들과 안 한 회사들의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아무리 애플이라 하더라도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이 인공지능 생성형 AI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애플도 중국에서 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들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거든요. 사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픈 소스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국도 가능하니까 삼성은 이제 애당초 밀려버리는 건데, 애플은 그래도 자신들만의 닫힌 소스에서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버티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애플이 중국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때 굉장히 재미난 소식입니다. Rich Chinese Traveler, 중국인들 중에 부자 여행자들이 있습니다. 자, 중국 여행객들이 전 세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자, 부자들은요, 현재 도쿄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도쿄로 몰려들까요? weak yen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엔화가 굉장히 약해졌으니까 그 엔화의 소위 이 중국의 소위 말해 이 달러의 강세의 혜택을 보는 미국인들처럼 중국 사람들도 엔화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냥 쓸어 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럭셔리 브랜드 있죠. 핑크빛이라는 거 보세요. 럭셔리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판매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샀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샀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쓸 수가 없죠. 근데 외국인들이 쓸어 담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사람들 중에 럭셔리 분들 살만한 부자 중국 여행객들이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버리나 우리 그 LVMH 등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 있죠. 이런 제품들의 판매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중국 여행객들, 물론 다른 여행객도 많은데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 브랜드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좋아하지만 부자들이 쓸어 담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요, 이 경제가 어려운데 왜 지금 이렇게 부자들이 나가냐 이런 얘기하지만 중국 자체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에 중국은 지금 5억 인구만 되더라도 10배잖아요. 근데 14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거의 30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만큼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부자도 그 많은 인구에서 아무리 포르션이 작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중국 부자들이 워낙 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디 가면 메뚜기처럼 다 쓸어 담아 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이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살 때 거의 외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거의 절반 정도의 스pen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에서 25%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중국의 부자들은요, 이런 브랜드들을 쓸어 담기도 하지만 결국 중국의 부자들은 결국 중국에 소망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자산들을 사모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을 사고 해외 부동산을 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자산에 자금이 투입되는데 안정적인 나라에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또 미국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미국 사람만 소비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미국 사람만 투자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부자들도 안전자산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미국 주식에다 투자하고, 그리고 미국 부동산을 사니까 당연히 미국 그 자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는 지금 글로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요즘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를요, 꾸준하게 올려놓고 있거든요. 자, 이 모건 스탠리, 애덤 조나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테슬라의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뭔가 감지해내지 못하고 있다. 좀 무시되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을 얘기했거든요. 자, 먼저 타이틀 한번 보세요. 타이틀도 재밌습니다. Services hits 10% of sales. 자, 지금 이 테슬라의 전체 판매에 있어서 이 서비스 영역이 1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China Exposure Falls입니다. 중국에서의 어떤 지배력,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AI 인프라가 전년 대비 63%가 올랐다는 점.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 테슬라 전체 비즈니스 구조, 테슬라가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이런 이 전체 구조가요, 현재 변하고 있는데 이게 오버룩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가하고 있고, 이런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recurring services and other.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그 실적 발표 후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그 서비스 이 비용은요, 이 수입 자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시 못 하는 거예요. 애플이 갖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구글이 갖고 있는 서비스, 이쪽 부분은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손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10% 육박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모건 스탠리, 애덤 존슨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테슬라가 continue to diversify away from the auto industry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정말 멋진 표현이거든요.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져서 이제 뭔가 비즈니스 구조를 diversify를 확실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지향점이 뭐냐면은 auto industry, 자동차 산업에서 towards the autonomous industrial complex라는 거죠. 인공지능 섹터, 즉 인공지능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 소위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 거의 어떤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테슬라가 의존하고 있었다면요, 이제는 autonomous industrial complex라고 AIC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 이 산업 전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이 자율적인 이 산업이라고 했을 때에는 인공지능 이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많은 걸 포함하는데 그쪽으로 점점 더 전체가 비즈니스 구조가 이렇게 다이버시파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테슬라 이 산업 구조에, 비즈니스 구조에 있어서 거대한 물결, 거대한 변화가 드디어 이제는 손에 잡힐 만큼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가가 막 떨어지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EPS가 떨어졌는데 이러면서 막 주가를 내다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주가는 떨어지죠. 왜냐면 헤지 펀드들이 할지 공매도들이 할지 항상 단타를 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놀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함께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테슬라의 거대한 물결, 도도한 흐름,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호흡하면서 그 거대한 물결에 몸을 내맡기면서 서서히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피라미드랄지 이 거대한 물결에서 그냥 파닥파닥 뛰면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런 것에 놀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테슬라는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물결로 계속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그것이 감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씩 디테일하게 모건 스탠리의 분석을 좀 분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모건 스탠리, 애덤 조나스가 분석한 이 테슬라의 서비스, 자, 이쪽 분야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2분기 때 2.6 빌리언을 찍었어요. 대략 한국 돈으로 한 3조 원 이상을 찍어버리거든요. 이거는 2분기 때 전체 회사 매출의 10.2%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이 테슬라가 회사가 시작되고 나서 서비스 이 소위 판매 자체가 10%를 넘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대단한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사실 눈여겨보고 있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저도 그때 서비스 매출 자체가 10%를 넘었다?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거다 얘기했는데, 자, 자세한 건 봅시다. 초록색으로. 그렇다면 이 도대체 서비스 비는 도대체 뭐 어떤 것들, 서비스와 other revenue인데 이쪽 분야가 어디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가를 보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이 소위 그 non-warranty maintenance service입니다. 그러니까 워런티 되어지는 수리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판매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non-warranty잖아요. 그러니까 워런티 안 된 것들은 꼬박 돈을 다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collision revenue입니다. 자, 충돌이나 사고 났을 때에 또 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used vehicle입니다. 중고차 쪽에서도 또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건 굉장히 많죠. 테슬라에 리스를 하게 되면 3년 쓰고 이제 반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중고차로 돌려서 판매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insurance service revenue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인슈런스, 보험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에. 테슬라 보험 서비스 매출이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paid supercharging revenue입니다. 자, 슈퍼차저 서비스 지금 뭐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이쪽 분야도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더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part sale revenue입니다. 부품 판매거든요. 이 부품 판매 당연한 거죠.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처럼 테슬라 서비스 영역 쪽이 보험이며 또 슈퍼차저이며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 대비 21%나 성장한 거거든요. 전년도 대비. 근데 자동차 매출 자체는 전년도 같은 동기 대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파이를 놓고 봤을 때에 파이는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서비스 쪽이 더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냥 자동차 레비뉴 매출 자체는 줄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도대체 또 어떤 걸 더 의미하냐면요, 사실 이 서비스 영역 있죠. 서비스 영역은 결국은 뭐와 연결되냐면은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계속 누적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연동된다는 거, 비례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바닥에 깔려 있는 테슬라 차가 700만 대다. 앞으로 지금 뭐 1000만 대가 2천만 대가 되고 3천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밖에 깔리면 깔릴수록 이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슈퍼차저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동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포드랄지 GM이랄지 뭐 이 현대랄지 모든 전 세계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 테슬라 슈퍼차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2030년도쯤에 2,400만 대 이상 이 바닥에 깔릴 거라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 자동차만. 그럼 2,400만 대에서 오는 것은 무지막지하겠죠. 거기서 부품, 뭐 보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쪽 시장을 보세요. 파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테슬라가 자동차가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테슬라 보험에 가입을 더 하게 될 거고, 부품도 더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쪽 분야는 더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 대비, 전년도 대비.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또 노란색으로 하려는 거 보세요. 굉장히 자동차 분석가답게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after sale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고 나서의 그 매출 있죠. 특히 이런 이 서비스 비의 이 매출은, 마진 자체가 자동차를 파는 시점보다 훨씬 더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동차 그냥 판매보다 오히려 판매 후에 이 길바닥에 깔려있는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 서비스 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마진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테슬라 자동차 판매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비스 쪽에서 더 마진이 커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미래가 큽니까? 이런 지점에서 이미 벌써 테슬라는 도도한 흐름,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테슬라를 지금이 더 싼 거고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줍줍을 외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분석 내용은요. 자, 좀 전에 살폈듯이 서비스 영역에서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찍었다? 유의미한 거고요. 정말 유의미한 거고, 이에 반해서 중국 매출은 오히려 지금 피크를 찍었다. 오히려 중국에서의 전체 판매 이 포션 자체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공매도들은 자꾸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애널리스트들도 문제를 굉장히 삼아요. 중국에서 안 된다면서 결국은 테슬라는 망할 거다 그러는데, 자, 한국에도 어설픈 막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꾸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뭔가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중국의 판매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테슬라 전체 비즈니스에 차지하는 포션은요, 계속 줍니다. 이건 이미 과거에도 애덤 조나스가 좀 아주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중국에서의 테슬라 미래 이렇게 그런 글들 중에서 많이 나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타이틀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 자, China sales has peaked. 그러니까 중국 판매가 이미 피크를 찍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전체 매출, 테슬라 매출의 전체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지분율은 떨어진다라는 건데, 특히 18.2% 이번에 차지했거든요. 자, 조금 전에 10.2%라고 하는 서비스만 전 세계적으로 10%를 넘었는데 중국에서의 매출은 18.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중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만드니까 중국 매출 자체가 뭐 한 40%를 차지한다, 50%를 차지한다. 생산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매출을 사실 이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 중국에서만 소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로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레비뉴, 매출만 놓고 본다면 중국에서는 현재 18.2%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뭐 대다수를 차지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롱텀 트렌드 자체가요, 결국 중국에서의 판매 이 레비뉴 자체가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30년도에 핑크빛으로 보세요. 모건 스탠리가 예상하는 거는 중국에서의 매출, 전체 매출은 한 10% 정도까지로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에서 한 7% 사이 정도 중국이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놓고 굉장히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공매도들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중국 매출 줄고 있어. 중국 판매가 줄고 있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 테슬라가 비즈니스 구조를 그렇게 계속해서 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테슬라가 이 중국에서 내부 벤더들이 많아지니까 테슬라의 지배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인기가 없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테슬라의 비즈니스가 점점 더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포션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구조가 그렇게 짜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서비스 쪽은 계속 커져갈 거죠. 중국에서는 요 정도 소위 10%대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중국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리고 유럽 쪽에 포션이 있고 미국의 포션이 있고 남미, 동남아시아,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동차 매출만 놓고 봤을 때에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야지 중국의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테슬라도 언제까지 중국의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애플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들이 어느 한 나라에 의존되어져 있다?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는 그렇게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 곳에 계속 집중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한 곳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테슬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포션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매도들이 주장하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거의 폭망했다, 끝났다 이러는데 그게 완전 잘못된 주장이죠. 테슬라가 매출을 얻어들이는 그 어떤 포션 자체가요, 서비스에서도 10%고 이건 더 늘어나는 건데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데 비즈니스 구조가 잘 균형 있게 짜여져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테슬라의 AI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버스가 계속 얘기했죠.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아주 지금 현재 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요,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되고 있는 이 자산을 보니까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63%나 올라버려요. 지난 1분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1.5빌리언이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2.5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63%나 지난 분기 대비 올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 이 인공지능 인프라의 투자에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러한 흐름 자체는요, 테슬라가 정말 도도하게 아주 거대한 물결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서가 아니라 인공지능 쪽으로 자산의 배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는 투자를 못 해요. 공무들처럼 야,
중국 떨어지는데 그렇게 얄팍하게 분석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서비스 쪽도 올라가지만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계속해서 무게중심을 바꾸고 있는데 그게 이제 터지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왜냐? 자동차 쪽은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니까 회사 가치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싼 거예요, 여러분. $200 초반은 너무 싼 거고, $200 이전은 너무 싼 거고, $200 초반도 여전히 전혀 무난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것들, 소개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소위 그 사이버 트럭도, 세미 트럭도 어마어마한 도도한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분석하는 것처럼 테슬라는 거대한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뉴스TV였습니다.